자, 시작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전공질이 이제 OT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할 텐데, 일단 올해 그 강의 계획이 어떤지 쭉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시행됐었던 그 문제를 다는 아니고 몇 개 정도만 다시 좀 보고, 요런 정도의 문제는 요렇게 좀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긴 한데 그 적중률이 얼마나 됐나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 카트에 제 전화번호하고 메일하고 카페 주소를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이제 언제든지 그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다 이제 답변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좀 다 해드리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혹시 그 전년도나 그 뭐 이제 전전년도나 문제를 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뭐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제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봤더니 의외로 이제 똑같은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마웠다.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전화나 문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좀 이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니까 전화번호, 메일 아무거나, 그리고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뭐 개강을 언제 한다 뭐 이제 이런 공지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그리고 그런 주제들이 시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 기존의 자료를 가공을 해서 제가 이제 올려놓거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올려놓는 거니까 자주 이제 들어오셔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고에 2020학년도는 이제 총 159명을 이제 선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거보다는 그 예비 티오가 나왔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티오가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159명 그렇게 이제 선발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국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에서 이제 다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도화해서 그렇게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잘 보시면 어떤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켜서 어떤 경향 뭐 이제 딱 이거는 이거야라고 이제 한다라기보다는 이 앞에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선발 인원이고, 그 뒤에 있는 이렇게 이제 괄호 쳐서 있는 요거는 응시 인원입니다. 응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 인원하고 응시 인원을 이렇게 보면 왜 손가락에 힘이 센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선발 인원하고 응시 인원을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읽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경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그렇게 좀 뽑았고, 그리고 뭐 충남도 이렇게 이제 인원이 좀 선발 인원이 좀 많았고, 그리고 전남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이렇게 선발 인원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면 아무래도 이건 뭐 모든 수험생이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선발 인원이 많은 곳에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좀 있더라.
그래서 여기 뭐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뭐 이제 이런 데는 사실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응시는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선발 인원이 많은 곳에 그 응시 인원도 좀 많은 편이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여기 4명인데 35명, 뭐 울산 부산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 34명 35명 이렇게 지원을 한 걸 봐서는 꼭 그런 건 이제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경향을 보면 선발 인원이 많은 곳에 응시 인원이 좀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작년 한 해만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선발 인원이 많은 곳에 그렇게 이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근데 그렇게 많이 몰리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고 이제 잘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응시를 하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저기가 좀 많이 뽑으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허수들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실 때도 좀 고려해서 내가 이제 완벽하게 좀 준비가 됐다, 자신감이 좀 넘친다 그러면 소신껏 그렇게 이제 좀 지원하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내년을 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뭐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막상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이제 올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공부한 걸 이제 쭉 이제 상기를 좀 복기를 좀 해보시면 본인의 이제 그 객관적인 그 위치를 그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적절하게 얘네들을 좀 보면서 그렇게 선발 인원을 보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작전이 이제 먹어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그 선발 인원하고 응시 인원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보면 아무래도 좀 많이 뽑는데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하고 재작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 이제 그 1차 컷을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놨는데, 사실 요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올해 이제 지금 이 강의는 올해 처음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초수 같은 N수,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이고 이제 OT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점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렇게 두 해만 좀 비교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를 조금 이제 보시라고, 추세를 이렇게 좀 보시라고 각 지역별로 컷을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17개 시도 중에서 아마 컷이 가장 이제 높은, 그 1차 컷이 가장 높은 게 아마 제주 정도로 이제 좀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컷이 이제 가장 낮은 부분은 아마 대구 뭐 이런 정도 되는데, 제주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1명, 5명 뭐 이제 이렇게 선발 인원 자체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79에서 82점 요 사이 정도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뭐 충남, 충북도 꽤 높긴 하지만 전남까지 뭐 대체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선발 인원도 많았고 응시 인원도 이제 많았고, 그리고 그 응시 인원의 평균이 이제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실력자들이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올해 시험 보실 때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년치를 좀 비교를 좀 해놓은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이제 약간 떨어졌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는 약간 이제 점수가 약간 이제 올라간 약간 이제 올라간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피셜은 아니지만 약간 칼퇴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이제 조금 안 나온 그런 이제 경우가 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퇴점을, 그러니까 매년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컷에 이제 딱 걸린다기보다는 컷보다는 조금 더 위에 그렇게 이제 1차가 이제 걸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의 1차 컷 전국 평균을 한번 쭉 내봤더니 76.5점 76.5점 정도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2019학년도 평균을 내봤더니 79.68. 그래서 요거는 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전공하고 교육학하고 이제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이제 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교육학이란 전공이라고 이렇게 합쳐진 점수가 합쳐진 점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역대급으로 굉장히 쉬웠다라고 이제 처음에 막 나왔었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쭉 열어보니까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2018학년보다는 평균 점수가 3, 4점 정도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걸로 봐서는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확 높아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점수가 평균 점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점수가 이렇게 이제 하락했다는 의미는 점수를 굉장히 칼같이 채점했다. 그래서 칼채점을 했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요 점수에서 매년 말씀드린 거지만 요 점수에서 교육학이 한 15점 정도로 이제 본다면, 교육학 요 컷을 한 15점 정도로 이제 본다면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 60점, 최소 이제 컷이 최소까지는 60점 정도. 그런데 요건 이제 지역마다 조금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도 1차를 보고 나서 가채점을 했는데, 내가 가채점을 할 때 정말 칼같이 채점을 해서, 내 기준으로 해서 정말 칼같이 채점을 해서 이거는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이제 딱 긋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60점 이상, 전공에서 6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2차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붙을까 떨어질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완전 칼같이 채점을 했는데 60점 이상이야. 그러면 2차 준비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 2차 그다음에 이제 컷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올해 이제 시험 보실 때 요 경향을 이제 좀 보고 내가 이제
그 KBTO가 이제 나오면 어느 지역에서 이제 뽑을 것인가가 이제 몇 명을 뽑을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작년 그러니까 최소 3개년치의 컷을 이제 이렇게 보고 컷을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작년에 시행됐었던 2020학년도 전공 지리 문제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총 문항수는 이제 23문항. 요거는 이제 교육학이 이제 그 한 문제가 빠진 거니까 교육학까지 합치면 총 24문제. 근데 전공만 보면 23문제.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2020학년도부터 세팅이 이제 쭉 된 거고, 그리고 요 표는 서답형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된 이후로 문항수가 어떻게 이제 그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학년도에 지리교육론 문제가 이제 5문제, 그 다음에 인문지리가 12문제, 자연지리는 총 6문제인데 지형이 3문제, 기후가 3문제, 그렇게 이제 적절히 분배가 돼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요건데 요 지리교육론 같은 요 문제를 이제 쭉 보면은 아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좀 많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전 학년이 초중고 전 학년이 2015 개정 교육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작년 3월인가 4월달 요때 이제 초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요거는 조금 이제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특강을 이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올해 시험 문제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년에 전학년이 다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다 알고 가야 된다. 근데 물어보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둬서 그렇게 이제 좀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 특강을 했었던 그 내용 중에 내용들이 이번에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특강을 듣고 나서 제대로 이제 흡수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다 맞추셨을 가능성이 좀 높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총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공지리 문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리교육론, 인문지리, 자연지리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문항수를 보면 인문지리의 문항수가 가장 많다. 그러니까 자연지리에도 치중을 해야 되지만, 자연지리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또 인문지리에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문항이나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량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연지리는 학습량으로 이제 다 해결이 되는데, 인문지리는 학습량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그 책이나 뭐 전공서나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얘는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문제 파악도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학원 수업에 이제 도움도 좀 받으시면 좋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 있으니까 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더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문지리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2018학년도부터 드디어 이제 100명대로 그렇게 이제 늘어났다. 근데 응시 인원은 거의 그 전이랑 큰 차이가 이제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는 워낙 안 뽑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60명, 50명, 60명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선발 인원이었고, 그래서 요때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뽑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방향을 많이 이제 다른 쪽으로 바꾸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부터 이제 100명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인원이 이제 거의 그대로다. 그러면 중간에 이탈한 분들이 조금 많았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 내가 올해 공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을,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소비를 배분을 좀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좀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그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이제 이렇게 좀 쭉 뽑았습니다. 영역별로 이렇게 쭉 뽑아놓고 보니까 이제 지리교육론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개념학습도 나오고, 맨 마지막 B형 맨 마지막 문제 의사결정 수업 이것도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세 문제 네 문제가 이제 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였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 이제 특강 시간에 다 이제 했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기후하고 지형하고 이제 적절하게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배분을 해서 뭐 풍화 전선, 입상 붕괴, 풍화와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아마 지형학 처음 이제 공부하실 때 다 이제 보셨을 텐데, 풍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요걸 이제 딱 물어보고 조금 이제 멘붕에 좀 빠졌었는데, 아무튼 이제 자연지리, 특히 이제 이 자연지리를 보실 때 작년에도 계속 OT 때도 그렇고 이제 뭐 특강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뭐를 좀 말씀드렸냐면, 이 자연지리 보실 때 물론 전공서도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전공 뭐 지형학, 뭐 맥라이트 자연지리학 뭐 등등등 전공서도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만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조건 자연지리학 사전을 찾아서 꼭 봐라. 꼭 봐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꾸준히 좀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전공서를 보면은 그 앞뒤 맥락을 이제 이렇게 좀 읽어내야 되고, 자연지리학 사전을 보면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제 보실 때는 요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게 파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용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용어를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형성 원인, 그 지형이나 어떤 그 주제가 이제 나왔을 때 형성 원인,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형성 원인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얘가 이제 파악이 됐으면 형성 과정,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지형이나 그 주제가 이제 됐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뭘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자연지리 파트는 특히 이제 기후나 지형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잡고 이렇게 이제 좀 들어가시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좀 와서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문제를 가만히 보면 다 뭐와 관련이 돼 있는 건 다 이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와. 그러니까 자연지리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이제 쭉 책만 읽고 이제 이걸 다 외우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정말 당일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 방향, 구조, 자연질에 대한 구조,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구조를 이렇게 좀 잡아두시면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얘도 물론 이제 전공서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뭐 지금까지 나온 이런 주제들이 이제 쭉 뭐 수많은 주제들이 이제 좀 있지만 그런 주제들을 가만히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묶어 보면 몇 개로 이제 딱 묶여집니다. 몇 개로. 그래서 뭐 도시, 뭐 그 다음에 신경제지리,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쭉 묶여지는데, 그렇게 묶인 카테고리를 가만히 보고 주제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 근데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인문지리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연지리는 용어를 파악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용도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과정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부터 결과까지 그렇게 이제 다 파악이 되는데, 인문지리는 자연지리처럼 공부하시면 이제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지리와는 조금 다르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인문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 얘는 이제 정의, 그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읽으면 얘가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은데, 인문지리는 같은 용어라도 얘를 이해를 해야 된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이제 좀 다가가야 되냐?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책을 그냥 무작정 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전공서를 정독을 하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앞뒤 맥락을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왜 여기서 툭 튀어나왔는지 그 앞뒤 맥락을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앞뒤 맥락을 파악해야지라는 그 구조를 통해서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생각보다 문제 파악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용어 파악이 어느 정도 용어의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파악이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이제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전공 책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뭐 논문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그 뭐 책이나 내용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뭐를 가장 보셔야 되냐면 제목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제목. 이 제목이 곧 주제입니다. 이 제목이 그 책에 나오는 그 제목이 곧 주제다. 그러면 보통 이 제목은 안 읽고 내용부터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제목을 보고 그럼 이 제목을 보고 그러면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제목이 곧 주제다. 그 제목이 곧 주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보시냐면 내용을 이제 보시는데 이 내용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그 제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어떠한 연관인지 그러니까 제목과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된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오래 걸리지 1, 2월 달에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3, 4월 그 다음에 5, 6월, 7, 8월 이때는 생각보다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인문지리는 간혹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많이 읽으면 되지 않냐. 근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얘기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다. 많이 읽는 거는 그건 학문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제목을 보고 내용을 제목과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게끔 이렇게 읽는 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인문지리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인문지리를 이제 준비하실 때. 그래서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머릿속에 일단 오늘 첫 개강이니까 이걸 머릿속에 이제 좀 딱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관련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 2월 강의는 초수 그리고 초수 같은 N수라도 같은 N수가 아니라 시험을 제대로 준비를 해보지 않은 그런 이제 초수 같은 N수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1, 2월 요 8주 동안에 인문지리하고 자연지리하고 지리교육료 요 3개 파트를 이제 다 다루는데 교재는 재작년에 출간된 요 교재입니다. 재작년에 출간된 이민호 전공지리 기본편 요 이제 책으로 이제 나갈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요거는 3, 4월 달에서 조금 이제 깊게 좀 봐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빼고 그렇게 좀 가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내용 정리가 이제 좀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정리를 거의 이제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만 그냥 이렇게 쭉 읽으셔도 임용시험에서 다루는 요 지리가 보통 요런 주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그렇게 좀 작업을 좀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 그 주제별로 얘가 몇 년도에 출제가 됐었구나라는 거를 다 이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주제를 몇 년도에 출제가 됐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1, 2월 강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감을 좀 이렇게 좀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논문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 이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 논문을 왜 봐야 되냐? 근데 논문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논문은 꼭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인문지리하고 자연지리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단기간에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그 인문지리건 자연지리건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그렇게 이제 할 때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논문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주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맥락이 이제 잘 안 잡혔는데 논문을 보면 그 맥락이 잡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은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관련된 논문을 계속해서 찾아서 그렇게 이제 좀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시되 요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보고 그 내용을 보실 때 제목과 연계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하고 이제 인문지리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일단 3, 4월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 그리고 5, 6월 같은 경우에는 자연지리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5, 6월 이 8주 동안에 자연지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마무리가 안 되고 그 지리교육론까지 그렇게 이제 좀 들어갈 텐데,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요때 다 안 되면 뭐 보강 처리를 해서라도 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인문지리는 3, 4월 8주 동안 충분히 이제 좀 나가고 5, 6월 달에는 자연지리하고 교과교육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요 3월에서 6월에 강의가 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때는 올해는 이제 교재를 좀 개정을 좀 해서 신간을 좀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리교육론 세 개를 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내용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뺄 거는 좀 빼고 그림도 좀 바꿀 건 좀 바꾸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개정을 한 그 교재 안에 어떻게 이제 지금 내용을 집어넣을 거냐면, 기출 문제는 물론 다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교과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전공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교재 안에 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올해 특강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감을 한 번 더 그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제가 의욕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매주 오시면 주요 주제를 쓰게 만들 겁니다. 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게 만드냐면, 객관식 시험일 때는 내용을 읽고 얘가 이해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이게 서답형으로 딱 바뀌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이제 쓰는 연습을 그렇게 조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부터는 거의 이제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매주 이거를 이제 쓸 겁니다. 매주.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뭐가 이제 조금 보이냐면 내가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글로 표현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객관적으로 조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쓰는 연습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다른 학원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쓸수록 나의 약점이나 결점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 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완성된 답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연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논문도 계속해서 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뭐 똑같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논문이 이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3, 4, 5, 6월 달에는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타이틀은 나갔는데 기출된 주제를 변형을 해서, 뭐 물론 그대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기출된 주제를 변형을 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쓰는 연습을 그렇게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뭐 이제 중요 출제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해서 쓰게 만들겠다. 뭐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강의가 다 종료가 된 다음에는 기출 문제와 관련돼서 토론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리가 안 되던 것들이 내가 말을 함으로써 정리를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강의가 이제 종료가 된 다음에, 그래서 아마 인강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현장에 오시면 끝나고 나서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면 이게 의외로 조금 효과가 좀 의외로가 아니라 효과가 큽니다.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말로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정리가 안 되던 것들도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수정이 되고, 그래서 구술 정리.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뭐 고민을 이제 하다가 그냥 토론으로 하자. 그 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논문 계속해서 이제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3,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그 주요 주제를 이제 서술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이제 서술을 할 거냐면, 오늘 이제 뭐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A라는 주제에 대해, 그러니까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다 이제 쓰게 할 겁니다. 다. 백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면 그냥 다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걷어서 이제 동의가 있으면 싹 다 복사를 해서 다 이제 나눠 드릴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쓴 거는 요만큼인데 이분이 쓴 거는 이만큼이네. 그럼 이분은 뭘 이렇게 썼지? 나는 뭘 못 썼지? 그게 이제 서로 비교가 이제 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거밖에 몰랐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이제 이런 방법. 이런 방법. 그리고 말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 3, 4, 5, 6, 7, 8 거의 뭐 6개월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실력이 안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의 그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저밖에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올라가 있고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준들이 다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가 1, 2월 달에 봤을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그렇게 이제 갈 거고, 그 다음에 9, 10,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해설을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인 첨삭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거를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 답안지에서 결점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결점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 90, 11월 달 모의고사 반은 거의 답안지 작성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의고사 문제를 꼭 이제 풀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작년에 봤었던 그 시험 문제 모범 답안을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 그 모범 답안에 보시면 그 모의고사 제가 냈었던 모의고사 문제가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항마다, 거의 문항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내는 이 모의고사 문제에 거의 이제 그 당일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그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매주 그렇게 이제 나갈 거고, 뭐 다른 학원처럼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매주 나갈 겁니다. 매주. 그래서 아예 우리가 보는 책들 중에 아예 안 보는 책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책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문제화 시켜서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갈 누수가 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첨삭을 이제 진행을 하니까 답안지를 작성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채점을 해서 다 이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9월달은 인문지리, 10월달은 자연지리 위주. 물론 지리교육론은 이제 다 들어가고, 11월달 최종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와 자연지리 그걸 이제 적절하게 섞어서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그렇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다 이제 풀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뭐 개별 첨삭을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별 첨삭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문제가 A인데 그러면 답안지를 A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답안지. 그래서 온점을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A인데 A 다시 내지는 전혀 다른 답을 이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거에 대한 주제나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문제를 그냥 쓱 이게 스킵하듯이 그냥 쓱 이렇게 이제 읽으면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서너 번 정도 이제 개인 첨삭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답안지의 완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리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수 같은 n수 그리고 초수라도 충분히 올해도 이제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랑 거의 뭐 비슷한데, 일단,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기출문제를 보면 분석을 하는 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주제를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일단 이것부터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이렇게 먼저 분류를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얘는 도시지리, 얘는 농업, 얘는 공업, 얘는 이제 뭐 신경제, 얘는 뭐 교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다시 이렇게 구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을 그렇게 이제 했으면 그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보면 영역별로 이렇게 쭉 보면 어느 영역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 어느 영역 문제가 이렇게 좀 적고, 그래서 그 문제가 뭐 없는 그런 영역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뭐를 하는 거냐면 내용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정리는 우리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 정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공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논문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쭉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하되 결국에는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암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제 바탕이 좀 돼야 되냐면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철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문지리는 이런 방법, 자연지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철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철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기출 문제를 이제 비로소 이제 풀어 보시면 뭐가 생기냐? 출제자의 시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구나. 그래서 이렇게 냈구나. 근데 작년, 재작년 이게 잘 안 보여서. 아무튼 이제 출제자의 시선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굉장히 파악이 쉽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 파악이 그렇게 이제 쉽게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공서나 논문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올 1년 안에 충분히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공책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논문을 보는 방법, 요거는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그 작년 여름에 어느 뭐 이제 그 일간지에 뭐 칼럼을 한번 게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수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칼럼을 좀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칼럼에 썼던 내용이 바로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수험 공부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게 수능이 됐건 임용이 됐건 뭐가 됐건 공무원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수험 공부의 기본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알고만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얘는 실제 실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얘는.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수험 공부의 공통적인 사항. 어떤 시험이 됐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이다.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 2열만 하시면 안 되고 3, 4열만 하시면 안 되고 5, 6열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끝까지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렇게 이제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매년 그렇게 좀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 중에 하나라서 OT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부를 할 때 도대체 이제 어떤 책을 좀 봐야 되느냐, 어떤 책을 봐야지 도움이 되느냐. 근데 요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최소한 요 정도는 좀 보셨으면 하는 최대한 요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뭐 하얀색으로 이제 쓴 것도 있고 근데 노란색으로 쓴 거는 조금 이제 반드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하얀색으로 쓴 거는 좀 발췌를 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 교과서를 이제 보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봐라. 그러면 진짜 교과서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시라는 거냐면 교과서를 어떤 책을 봐야 되냐. 한국지 세계지 교과서 봐야 돼. 물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된 그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를 봐야 된다. 그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사용된 자료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된 주제 그러니까 교과서의 그 주제 그럼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근거로 어떤 자료를 내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다시 말하면 제목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지 내용 위주로 보라는 게 아니다 절대로. 요거는 조금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연지리는 이제 뭐 요런 내용들 자연지리학 사전 요거 이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기후학 자연지리학 뭐 맥락 자연지리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책들이고 이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지리교육론은 아마 요 책이 아직까지는 바이블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올해도 요 책으로 거의 이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리고 이제 최신 논문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 그 나눠드린 논문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1월부터 1월 1, 2월 달에 했던 그 열정이 아마 10월, 11월 달까지 그렇게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작년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